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위, 국감 열리고 있습니다. 국감 시작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대답할 게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됐고, 그러면서 지금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어제하고 오늘이나 똑같은 이번 이 두 번이죠. 다 똑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의 본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제 국정감사는 이제 대장동 국정감사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명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사를 낙마시키기 위한 최소한 흠집내기 위한 그런 이제 국감장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국감 현장에 아수라판 영화 장면이 나온가 하면은 또 김부선 씨의 녹취록을 직접 틀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본인이 공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또 오늘 또 양해탈을 쓴 개 인형까지 나와가지고 한 20여 분 정도 정회가 되는 이런 소동이 빚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국감 같은 경우는 본래 지방사무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가 위임한 그런 사무라든지 보조금 지급 사무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대장동 가지고 공방이 치열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과연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측이 의도한 그런 효과를 얻었는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원희룡 후보가 내놨지 않습니까? 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 유튜브를 생방송하면서 자신의 평가를 내놨는데 전체 답변자의 1% 정도밖에 잘한다라는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국정감사가 좀 본래의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고 역시 이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떤 당리당략적인 어떤 정략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국정감사를 하고 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변인께서 어떻게 월요일 행정안전위에 관한 국감 이후에 사실은 그 대장동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당내 경선이 있을 동안에 있었던 대응 방식을 그대로 택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그 공격적인 언어를 써왔는데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할 건가 이런 게 좀 관심이 됐었고요. 행안위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소 일부 이재명 지사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면을 감안을 한지 오늘은 그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인사를 하면서 사생활 관련한 부분, 성남시 관련한 부분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시작하면서 이에 관련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자료 공방 갖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월요일보다는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사실은 유동규 씨와의 관계,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과정 그리고 이후에 송석준 의원, 그다음 김은혜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다시 또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과거 당내 경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승전 국민의힘 내지는 기승전 토건 세력의 게이트라는 이 방어 논리를 철저히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남은 시간대는 얼마나 그러니까 지난 행안위에서 나왔던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유효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유효타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재명 지사가 그저께 했던 그대로 똑같은 논리 방식으로 심지어는 같은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도 절대 철벽 방어를 하면서 부정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기승전 답변에 천공수승까지 나오는 이런 기존의 방어 논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국감이 끝나도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 규명에는 조금 다가가기 아직은 이른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지사 반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두 분의 질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종의 대선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심상정 역시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집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입장에서는 한치에 물러서 없는 팽팽한 그런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공익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공익 환수다. 전체 이익을 한 1조 8천억 정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공익으로 환수된 것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를 내가 환수를 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시에 2015년도에는 굉장히 분양이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는데 그런 상태였다면은 자신의 공익 환수가 상당히 빛을 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설계와 관련해서 이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나는 착한 설계다. 그 이유는 이제 공익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심상정 의원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택지 사업으로 국한할 경우에는 한 5,500억 정도. 그래서 한 60~70% 환수한 것은 맞다. 라고 인정을 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 이유가 이번 이제 네 번째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상정의 대통령 후보 도전의 의미가 뭐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이중대 논란에 상당히 휩싸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의석수를 확대시키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의당의 진보적 색채를 독자적으로 내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이렇게 좀 차별화를 시키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틀 전 행안위 국감도 그렇고요. 오늘 국토교통위도 그렇고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것이 애초에 없었느냐 아니면 있었는데 삭제했느냐 그렇죠.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배임죄와 연관을 지어서 공세를 하고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이것은 실무자들이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초과이익 환수 문제가 사실은 대장동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죠. 핵심적인 문제이고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알고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관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말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근데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행안위 국감 이전에는 그 공무지침서 내지는 사업협약서에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이 초과이익 환수제 조항을 삭제를 했다. 예.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행안위 국감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추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그럼 추가하지 않았다. 뭐 삭제를 했다는 것보다는 추가하지 않았다가 좀 더 법적으로 예.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시 그럼 이 추가하지 않은 주체가 누구냐? 근데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도시개발공사다 주체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와서 다시 그 김은혜 의원, 송석주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미채택했다라고 하면서 질의 중간에 정회를 하면서 페이스북에까지도 올리면서 언론에 미채택이라는 단어를 써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미 성남 그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시장으로서 10여 개 이상의 서류에 서명을 했고 지금번에 대해서도 과연 시장이 몰랐을까라는 의문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증인 채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뭐 국감에서 과연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그냥 이재명 지사의 증언으로만 찾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비슷한 질문에 이제 유동규 씨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사관련해서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 설계해 놓은 본인이 국감에서 어떤
논리로 방어를 할지에 대한 설계해 놓은 거에서 충실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필요한 내가 주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억을 하고 강한 주장을 하되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로 가는 네. 이런 선택적 인지 내지는 선택적 기억 전략으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감의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지지층에서는 얼마나 소구가 될 수 있지만 과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중도층들은 얼마나 이 부분을 이해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서 여론조사 추이가 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눠야 될 얘기가 좀 많아서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데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먼저 듣고 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사실 5.18 묘지도 참배를 하고 그동안 역사 왜곡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하면서 호남 민심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또 실언이 나왔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부지런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 차원의 해명 같은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해서 해명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일원으로서 볼 때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100번, 1000번 이해하려 노력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지도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호남 지역 굉장히 많이 방문했어요. 수해 났을 때도 호남 지역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호남의 지역구를 같이 두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호남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호남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 정치는 잘했다라는 표현이 과연 그때 당시 정치가 있었는지라고 돌아볼 정도로 뭐 물가가 안정이 됐다 이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정치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저는 덧칠하듯 계속 이렇게 진위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사과하고 조속히 수습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공당의 대통령 경선을 하는 후보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정제돼서 본인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계속되는 이런 설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인재 기용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전두환 씨의 인재 기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정치인들이 발언을 던진다면은 나름대로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된 발언을 던진 배경을 제가 분석하기는 첫 번째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사 생활만 한 26, 7년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 측에서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다. 그래서 국가 운영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 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전문가를 등용시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비유를 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발언을 던진 지역이 부산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PK, 부산, 울산, 경남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심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호남을 비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전두환 미화 발언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하면은 과거에 수구 꼴통 보수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단죄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일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서진 정책해 가지고 5.18 민주화 묘지 가서 무릎 참배하는 그런 노력을 노력을 보였는데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제 전혀 상반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지금 이 문제가요 단순히 설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본인의 생각, 철학, 가치가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하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내가 이 발언은 좀 실수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사과를 하면은 설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본인은 사과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발언을 고집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스스로가 지금 비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요, 본인의 역사 인식의 문제, 그리고 정치 철학의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네. 전두환 정권을 우리가 평가할 때요. 5.18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을 빼고 정치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정권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군사 구태타 12.12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는 광주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억압해서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삼천 교육대를 보낸다든지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언론 통폐업을 한다든지 결국 공포 억압 정치를 했는데 이런 정권을 향해서 정치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후보 사퇴해야 된다. 이건 단순히 설화가 아니다. 망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깊이 이 발언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 예.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당은 물론이고요, 야당에서도 그리고 같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다른 경선 후보들도 망언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조금 잠잠한가 싶었는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어제 17분 분량의 김웅 의원과의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윤석열 전 당시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한 3번에서 5번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연관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는지 두 분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오전에 그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공세를 강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게 이제 녹취록이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정도로 국민들한테 모든 것이 좀 공개가 되고 예. 현재 지금 일단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고발 사주권이 새로운 뭔가가 불거져서 새로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기보다는 여당 내에서 지금 대권 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논란과 같이 이 소위 말하는 맞불 작전식으로 이 이슈를 좀 부풀려가기 위해서 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설익은 의혹이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이 문제가요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악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될지 또는 정황 증거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공수처에서 이 검찰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손준성 등 검사, 수사정보정책관실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직계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됐다는 의혹 하나. 그리고 또 고발장의 내용에 보면은 본인 내지는 아내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점. 그리고 또 고발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는 3인, 유시민, 또 뭐 최강욱, 황희석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과 정치적인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 등등 하는데 여기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녹취록에 결정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했다고 시켰다고 하니까 내가 제보하면 안 된다. 예.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까지 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기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또한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흥미롭게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